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환소수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순환소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0.999점점점은 1과 같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0.999점점점과 1이 같다고 합니다. 모든 수학 수업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같을까요?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강사들이 사용하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0.999점점점을 x라고 두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0.999점점점이 1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무한소수인 순환소수를 일반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한소수를 기존과 다른 입장에서 보는 목적은 극한과 미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직접적인 나눗셈 계산을 통해서 0.99점점점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수가 정말로 같다면 직접적인 나눗셈을 통해서도 상호 교환이 완벽하게 가능할 겁니다. 물론 9 곱하기 9분의 1은 이르 등식에서처럼 9분의 1은 0.111점점점이기 때문에 1과 0.999점점점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분의 1이나 7분의 1과 같은 분수를 나눗셈을 통해 구한 후 3이나 7을 곱해서 1과 0.999점점점이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간접적인 방법들에서 나타나는 순환소수가 어떤 크기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0.999점점점이 1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장된 수의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단편적으로 보시면 강의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극한의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수에 무한 또는 극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수는 분명히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서로 다른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한대와 무한대 플러스 1은 같을까요? 무한대와 2 곱하기 무한대는 같을까요? 그럼 이제 무한대를 극한의 형식으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과 n 플러스 1은 같을까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과 2n은 같을까요? 같다고 놓고서 사칙 연산과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함수적인 관점에서 극한을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때 리미트 x가 1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의 값은 1입니다. 이때 함수값과 극한의 값은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x가 1일 때의 값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때도 리미트 x가 1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의 값은 1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리미트 x가 1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의 값은 극한의 정의에 의해 1입니다. 첫 번째 함수에서 최대값은 1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1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의 값은 절대로 1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같다면 두 함수 모두 최대값은 1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대값을 1이라고 말한 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한에서 사용된 등식에서의 등호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렴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나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x와 같은 식은 분명하게 같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의 형식에서 쓰이는 등호는 극한의 수식 형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극한에서 사용하는 등호는 수렴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같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수와 소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분수 정의에 따르면 3분의 1은 3번 더하면 1이 되는 수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333점점점으로 무한소수가 됩니다. 여기서 무한소수인 0.333점점점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하고 다룰 수 있을까요?
만약 소수의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다면 수직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먼저 평면에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3분의 1의 크기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수학의 기초 과정 중에 컴퍼스와 자를 사용해서 선분과 원, 그리고 각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그것들을 배우시는 것이 앞으로의 수의 개념과 수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면에 크기가 1인 선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위치에서 적당한 반직선 하나를 그립니다. 그 반직선 위에 컴파스를 이용해서 같은 길이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세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점에서 원래 직선은 원점인 0의 선분을 긋습니다. 이 선분과 반직선 위의 마디점들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래의 선분은 3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평면에서의 작도를 이용하면 3분의 1인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소수인 0.333을 이용해서 3분의 1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소수를 이용해서 수직선의 3분의 1인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점 이하 무한개의 크기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한개의 수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에 대한 나눗셈은 영원히 완료될 수 없습니다. 나눗셈이 완료되고 그 수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의 0.333점점점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수 0.333점점점은 미결정인 상태를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3분의 1과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333점점점이라는 수는 무한소, 무한대처럼 정해질 수 있는 수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3분의 1은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분명히 그 위치가 결정되지만 0.333점점점이라는 수치를 통해서는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좁은 의미의 수는 반드시 그 정해진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모든 수식에서 사용되는 무한소수나 무한대, 무한소라는 수들은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들입니다. 3분의 1이라는 분수 형식을 소수로 변환하면 그 값을 정상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막연하게 소수점 이하에서 3이라는 값이 계속된다는 상태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진법 변환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0.5라는 10진수를 3진수로 변환하면 무한소수가 되고 그 값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수를 다른 형식으로 바꿀 때 그 값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법 변환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3분의 1에 3을 곱하고 0.333점점점에도 3을 곱하겠습니다. 3분의 1에 3을 곱한 수는 분명히 1이 맞지만 0.999점점점은 여전히 결정된 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0.999점점점과 같은 무한소수는 결정된 수가 아니지만 등식의 성질은 모든 수 또는 상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x는 0.999.9.이고 10x는 9.99.9.9.입니다. 10x인 9.99.9.의 소수점 이하에 있는 모든 구는 한 자리씩 이동한 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소수점 이하 구의 개수는 10x의 소수점 이하 구의 개수보다 반드시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의 상태 x에 대해서 x의 상태와 10x의 상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소수점 이하의 x의 상태는 10x의 상태보다 구가 하나가 더 많은 상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10x-x인 9x의 상태는 반드시 8.999.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9x는 8.999.이 되고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x는 다시 0.999.으로 원래의 상태가 됩니다. 등식의 성질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1과 0.999.이 같아질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끝이 9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만을 적용해서 새로운 등식을 만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정확하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0.999.은 누구도 그 크기를 정할 수 없고 수직선상의 그 점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0.999점점점을 x로 놓고 양변에 10을 곱하고 빼는 과정에서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지만 그 오차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계산에서 그 오차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수 또한 사칙 연산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차를 무시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값이 그대로 구해지는 것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에서 사용되는 등호가 항상 같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두 개의 수식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극한의 수식을 이용하여 0.999점점점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0.999점점점을 극한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의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0분의 1의 n제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10분의 1의 n제곱과 1-100분의 1의 n제곱의 두 식의 극한의 정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0분의 1의 n제곱도 1이 됩니다. 둘 모두 똑같은 n을 사용했고 똑같은 극한의 정의를 적용해서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극한의 정의를 적용하면 1-10분의 1의 n제곱과 1-100분의 1의 n제곱이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식은 정말로 같을까요? 이 두 식을 같다고 놓고 양변에서 똑같이 1을 빼겠습니다. 남은 두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나눈 결과와 오른쪽에서 왼쪽을 나눈 결과를 봅시다. 한쪽은 0으로 수렴을 하고 한쪽은 무한대로 수렴을 합니다. 만약 현재 극한의 정의가 맞다면 둘의 결과는 모두 1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모두 1이 아닌 엉뚱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0과 무한대는 분명히 1이 아닙니다. 결국 1-10분의 1의 n제곱과 1-100분의 1의 n제곱은 분명히 같다는 의미의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이 아닙니다. 0.999점점점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10분의 1의 n제곱, 1-100분의 1의 n제곱 등등 여러 다른 수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의 형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999점점점이 아직도 1과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식 또는 수가 이미 결정된 크기를 가진 수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대부분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극한의 정의는 상태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수렴값은 같지만 전혀 다른 극한의 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대도 그리고 무한소도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상태의 개념을 정의하는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0일 때 수렴값은 같지만 ex와 x는 다른 상태입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 플러스 x의 제곱과 x가 같은 상태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렴값이 같다고 해서 결코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극한의 상태는 항상 결정된 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되게 잘못된 정의도 조건에 따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일부의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정의를 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의의 의미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나 연산자의 재정의를 통해서 정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론에서의 수 또는 어떤 식의 값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규정의 사전적 의미 중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해놓은 것, 바로 이것이 수론에서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수식에서 사용되는 수의 정의는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수는 자연현상에서 또는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이고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다른 수들이 무한히 존재하는데 자연현상에서의 규칙을 무시하고 i라는 하나의 수로 정하는 순간 나머지 성질이 다른 모든 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오일러의 i에 대한 정의는 오일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정한 정의입니다. 사실은 그 정의마저도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i를 상상의 수라고 이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가우스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는 i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학자들이 오일러의 i에 대한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적절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안인 각수가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일러의 i 관련 이론은 2차원, 3차원, 모든 방정식 또는 여러 수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각수의 i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의는 1차원부터 3차원까지 모든 차원의 방정식, 수식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 배우는 사람들은 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순환소수와 분수에서는 발생하는 오차를 무시하면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과 0.999점점점이 무조건적으로 같다고 하면 학습자는 미결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수와 결정된 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0.999점점점과 1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또는 어떤 컴퓨터라 할지라도 무한소수에 사용되는 소수점 이하의 모든 값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곱분 기호를 사용한 루트 2와 무한소수인 1.4142점점점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산에서는 필요한 유효숫자 자릿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오차는 무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식에서 두 수가 같다고 하고 등호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실제 계산에서는 유효한 자릿수까지의 값만을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극한은 기본적으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식이고 수렴값이 같은 다른 상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경우, 즉 나눗셈의 제수와 피제수에 완전히 같은 상태가 있고 그 동일한 상태를 제거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한이란 같은 수렴값을 갖는 다양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표현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렴값은 같지만 다양한 다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 극한입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 또는 수식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에 완전히 같은 상태가 존재할 경우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수학은 항상 분명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0.999점점점에 대한 강의들을 보면 엉터리로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0.999점점점과 1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 오차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오차를 무시하고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야 미적분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극한의 오류에 대한 다음 강의에서도 극한과 관련된 더 황당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극한에 대한 5개념들을 포함해서 i에 대한 잘못된 정의, 세제곱근 -1이 -1로 사용되는 내용들, 그리고 0의 0제곱을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교과서의 내용들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